8월 1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웬일입니까? 통상 8월 1일 매월 첫날은 보통은 푸르른 초장 아무리 그래도 컨비네이션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은 피바다장으로 끝마쳐졌네요. 자,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이 좀 빠져도 M7 주식들이 메탈을 중심으로 잘 버텨줬는데 오늘 쏟아진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고 뭐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내리눌렀습니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오늘 시장을 하루 종일 눌렀는데요. 그게 테슬라한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테슬라의 일단 5분봉을 한번 볼까요? 10분 1시간 봉으로 보죠. 오케이. 테슬라 1시간 봉 보면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것에서 모자라서 어제의 이 가격대 지지선까지도 무너뜨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55. 자 여러분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여기 한인분들이 미국 현지에서도 자동차 리페어 쪽 비즈니스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차가 굴러다닐 때까지 안 온다. 그러니까 차가 멈출 때까지 안 온답니다. 차에서 소리가 나든 뭐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냥 일단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멈추면 그때서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차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든 뭐 엔진 책 라이트 불이 들어오든 뭔가 느낌이 안 좋거나 뭐 오일 체인지하러 갔는데 타이어가 조금 뭐 그래도 뭐 한 6개월은 더 탈 수 있는데 해도 그냥 갈아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테슬라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도 악재들이 좀 겹쳤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 오토바이 가족 운전자 사망자 가족들이 지금 테슬라를 고소했는데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한쪽 손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렇죠? 뭐 요것 때문만의 시장인 건 아니지만 시장이 안 그래도 테슬라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딱 터지니까 다른 것도 몰라도 뭐 오토파일럿, FSD 그 얘기들이 이제 더불어서 중국 전기차의 인도량들이 이제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테슬라한테는 그닥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렇죠? 자, 이자율이 하락된다라고 하는 것,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테슬라한테는 참 좋은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지지되지 못하고 216.86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더 호흡을 길게 하면서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장이 요즘 또 주식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어서 오늘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할 건데요.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실업률 상승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거 경기 침체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노동시장의 정상화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기사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저희의 생각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시경제학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박사가 2019년에 내놓은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감지하는 이론으로 일명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실업률 1년 전 저점 대비 0.5포인트가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봤는데요. 이런 3의 법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청구 건수가 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지난해 8월 첫째 주간 즉 25만 8천 건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7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즉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은 3개월 동안 증가했는데요. 6월의 실업률은 4.1%로 2023년 초에 기록한 최저치 3.4%보다 0.7포인트가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의 실업률 역시 6월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3회 법칙이 작동하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3회 법칙은 1970년 이후 과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시장의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또 많습니다. 자, RBS 캐피탈 마켓츠에 따르면 지금은 일반적인 경제 순환 과정을 밟고 있지 않다며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일명 요요 효과 때문인데 현재 변화의 속도에 속을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연준이 지난 3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어제죠.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죠. 2년 넘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파월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삶의 법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동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의 본격적 시작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시장은 지금 뭐를 제일 걱정하고 있냐면 이번에도 연준이 한 발짝 늦은 게 아닌가. 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토록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2021년 코로나 다음에 연준이 결국은 대응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파월이 어제 한 이야기를 곰곰이 시장을 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번에도 역시 연준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오늘 무게 중심추가 흘린 거죠. 거기다 대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따위로 나와 보니까 시장이 좀 깜짝 놀라우면서 야, 경기 침체 오는구나.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원을 줄이잖아요. 그 모든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이란 거의 전쟁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많이 내리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 즉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단순히 하락한다가 아니라 하락하면 인버스 잡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오늘처럼 지금 테슬라 주식을 보듯이 아니 어제 한번 올랐다가 오늘 저렇게 훅 빠지는 걸 보면 이렇듯 그 변동폭의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루틴도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인데 여러분이 미주널 공부방에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시장에 대응하는 법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대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시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늘도 아마존 어닝 발표 있었죠. 애플 있었죠. 어제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제는 메타가 그래도 선방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막 지금 중동 국제 유가의 긴장감은 지금 최고로 높고 있죠. 심지어 지금 자, AI가 부진한 인텔은 15만 5천 명을 자른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도매급으로 엔비디아도 같이 붙잡고 오늘 여러분 인텔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폭락한 거 아시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지만 중국에서가 미스였어요. 중국 판매가. 아니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애플이 이런 결과를 내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할인을 하고 했습니까? 하지만 할인을 해도 요 정도인데, 그렇죠? 할인을 해도 요 정도인데, 그냥 컨센서스를 넘어선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애플은 자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이 어저께 한 말을 시장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것 못지않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참 금요일은 또 매수의 주체들의 힘이 굉장히 좀 약하죠. 굉장히 여러분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월가의 컨센서스 17만 개.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6월에는 20만 6천 개였거든요. 근데 자 이번 7월에는 17만 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수치가 16만 개 나와 버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자 살얼음판을 걷는 여러분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시즌5 미즈놀 공부방에 지원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